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3차 산업에서도 정보화 시대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행정정산하나 1등을 평가할 때부터 한 20년 동안 1등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지금 챗GPT까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는데 다른 면에 물질적인 면 우리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하는데 마음속에는 더 먹고 사는 것은 그 해결이 됐지만 마음속에 허전해.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그 얘기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런 것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현재의 문제점이 뭐고 우리나라의 세계 수준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에 무엇이 가르쳐져야 하고 바꿔져야 하고 또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한국 정책학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책학회가 제대로 해가지고 평가하고 잘 돼 있으면은 정부 바뀌어야 하는데 정책학교가 못하고 있는 건지 정치학회 가서도 그러고 행정학회에서도 그러고 요거 인공지능 챗GPT에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죠. 어떻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검은 화면에 클릭하시고요. 어떤 걸 클릭하세요? 이거는 이제 시간 되면 얘기하세요. 세계와 한국 정치 문제점, 세계 정치 경제에서 한국 위상, 한국의 AI 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 한국 정책 분석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AI 시대의 인문학과 기술과 정책 평가 분석 방향. 그러고 나서 제일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중에서 제일 첨단이라고 하는 챗GPT란 도대체 뭔가? 챗GPT는 여기 있는 사람 하고 알고 있나 하는 것을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계 정치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쭉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올해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하고 저성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나고 돼 있는데 어려운데 코로나로 전쟁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 1960년대에 70년대 서도 광국 파병하고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서 1988년 78%의 성장을 해가지고 88년째 서울 올림픽을 하고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OECD 가입해가지고 자유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IMF를 맞아가지고 마이너스로 쑥 떨어져서 지금 김대중 정권 때 150억 달러를 빌려다가 1년 만에 갚고 나서 우리가 OECD의 연 3%로 성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경제가 1% 되면 마이너스 1% 되면 1.2% 되네. 과거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개선할 소지는 있는가? 이게 세계 경제에서 정치가 이렇게 IMF에서 우리나라의 이 순위를 봐보면 종합순위가 28위에요 지금. 종합순위가 IMF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 순위가 8인데 각 부분별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쫙 봐서 봐보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정부도 개판이고. 또 세계 주요별 지역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세 개가 이렇게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다.
IMF도 21년 코로나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막 나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 막 마이너스 어려워졌다.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어려워졌다. 인도, 중국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 과정을 봐보면 6.25 전쟁할 때 우리가 GNP가 얼마였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64불이었다고 6.25 때. 이북이 265불. 그리고 필리핀이 650불. 그래서 70년도에 장춘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는데 우리 서울 불쌍해 가가지고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였다가 마르코스로 해가지고 엉망이 돼서 지금 그랬지만은 6.25 당시 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를 잘 살았다고. 우리가 65불이었을 때 필리핀이 650불이었으니까. 그래서 유엔에 우리가 6.25 전쟁에 필리핀이 참전하고 또 하나 70년에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필리핀 기술로 필리핀 돈으로 장춘체육관을 지어줬는데 그 장춘체육관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마르코스 등등으로 해가지고 마르코스 이멜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정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은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는 남자가 우리가 100만 원 미만의 평균 최저임금도 아닌 곳에 하고 있고 필리핀의 4년제 대학은 여자가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 정치 경제 당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쭉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4년에 23년에 1.4% 8, 9% 성장을 하는 거이 OECD국에서 3% 성장을 했는데 2003년에 1.4% 2004년에 1.2% 맹년에는 지금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용률 출산율이 100만 명씩 나는데 작년에 0.75 27만 2천 명 작년에 24만 5천 명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소득주도도 정대, 뭐 포괄적, 뭐 한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5년 동안 마이너스 1.2%예요. 정치가 개판 쳐가지고 주택을 28번이나 주택 부동산 책을 했는데 부동산만 올리고 개판 치고 지금 있는 놈들은 돈 킥으로 내가지고 나가고 비서실장이고 뭐고 회계 투명성은 63구에서 68위 23년에 63구에서 37위로 나아졌다고 그랬지만 IMF에서 우리나라는 부패 천국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고 문재인도 조사를 하면 지금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이번에 정부도 어떻게 나오는 거야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들이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 잼버리, 부산 엑스포, 국제방신 도대체 정권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정부, 복지부동, 너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 3년 4년이면 지나갈 것이니까 뭐 일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해방형 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국가 경쟁력에 이런 것들이 회계 투명성이 개판인 나라. 이거 부패 인식 수준도 39위, OECD 30위 최하위. 이거 학계 출산율도 70년에 101만 명을 낳았어요. 75년에 92만 명, 85년에 67만 명. 이렇게 나가다가 2005년에 44만 명, 2015년에 48만 명, 작년에 24만 7천 명이에요.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이게 이러니 그래. 한국 세계 경치에서 한국 위상은 명실공히 세계 10위라고 그래. 7위, 8위라고 그래. 3050 클럽이라네. 2050 클럽이 있는데 2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3050은 3만 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로 되어 있다. 3050 클럽에 가입하는 국가들을 봐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018년에 진입을 해가지고 3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3050 클럽은 아무리 세계 경제가 낮거나 적거나
계속적으로 낮을 때는 어렵지만은 호황이 돌아오면 엄청나게 성장해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3050 클럽에 진입하는 국가인데 3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이런데 정치가 개판이다. 한국의 청년 대졸 실업 문제 쫙 한번 봐도 대졸 청년 현재의 모습 취업이 안 돼. 한국 대졸자 이게 선진국 진입했다는데 갈수록 어려워. 강철성이 살기 힘들어. 인공지능이라고 아우성이 싸는데 대학 교수들 공부 안 해. 이게 정책 분석에 관한 문제로 이제 돌아가야 돼. 한국 정책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입법, 정부, 법원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하는데 이게 입법부터 개판이고 이게 사법부가 개판이고 정부도 이게 말만 행정학회, 정치학회, 정책학회 제대로 안 돼 있어. 또 이거 국회 범법자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 있는 놈도 국회에 이런 놈은 나라가 어디가 있니? 정책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뭐 분이 제대로 이 정책 평가 난 업무를 찍고 봐도 이런 얘기를 어디 보지를 못했어요. 정책 형성과 분석 평가 과정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제 형성, 정책 형성, 정책 의사결정, 정책 합법화,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정책 변동을 해가지고 정책을 승계하거나 혁신하게 하는데 적극적인 환류를 하거나 소극적인 환류를 한다고 말은 했는데 정책 학교에서 정책 평가 해가지고 제대로 환류돼가지고 개선되는 것이 어느 부처 어디냐고 지방자치단체에 해놓은 것이 어디가 있어. 정책 과정과 정책 분석 평가예요 관계. 평가사까지 정책 분석 평가사까지 만든다고 정책 평가 능력이 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행정학이나 뭐나 하는 사람도 폴리펜스들 가서 쳐 앉아 있고 정책 평가가 뭐가 되고 있냐 뭐가. 한국 정책능력진흥원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책평가진흥원에서 이런 1, 2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책평가 할 수 있어요? 아니, 1, 2급 자격 받아가지고 정부나 중앙정부나 각 지방의 법원이나 대법원이 정책평가 할 수 있냐고. 이런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 차지하고 예산 갖다 없애는 이게 정책학회라고. 정책분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이게 뭐를 가격 주고 하겠다는 이 2000년에 국가나 재정에 관한 성인지 예산평가사로 봐보니까 돈 많이 있어가지고 돈 쓰는 거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돈 쓰는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무슨 정책평가요. 국가와 지방에 보이는 정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숨어있는 정책을 누가 한다는 얘기야 누가. 정책분사의 기본 모델에 경영학에서 피터 드러커가 하고 있는 프렌두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계획 세운 것하고 실행한 것하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밸런스 차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차이 분석한 결과를 피드백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할거냐 지속할거냐 혁신할거냐 이런 것이 없어. 정책평가학회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경영학 한 사람이나 와가가지고 하냐고. 이게 예산이나 뭘 아니고 계획 세울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뭘 하겠다. 예산을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사람이 뭐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거이 학회냐고. 이게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의 경영학에서 의사결정의 5단계라고 있어요. 회계학을 경영학을 할 때 기업 성과에 기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든가 정책을 하든 의사결정을 하든가 모든 것이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깡콩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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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꽁깍지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예스 노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야. 예스하고 노하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스 노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뭔 얘기야? 육가원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런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운다 그러면 레퍼나이즈 오프럼 문제인식 목표가 뭐냐 어떤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목표 문제인식 목표가 설정이 돼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해결하는 두 번째 얼터너티브 리서치 그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 뭐냐 대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유일한 하나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안이 될 수도 있고 복수안이 될 수도 있고 choice of best 최선안이 뭐냐 하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야. 선택을 하고 나서 그러고는 실행을 해. do or execute.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하면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 평가 분석을 해야 돼. 평가 분석을 하고 그걸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이런 얘기를 안 해. 정책 앞에 봐보면은 너무 고급스러운 추상적인 이런 뭐 꿈나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실용적인 뭐 이런 보이는 것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인문학과 기술과 정책평가에 우리 정책평가 한 것들은 몇 개 봐봤어요. 우리 기술 시스템이라 ICT 기술 정책평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책평가 그만 얘기하고 챗 GPT 해봤어요? 네. 뭘로 해봤어요? 뭘로 해? 챗 GPT 프로그램 뭘로 해봤냐고. 그게 여러 가지인가요? 그냥 챗 GPT로 했는데요. 챗 GPT 그러니까 했으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어느 걸로 들어가서 해봤냐고 어떻게 해봤냐고. 질문 주고 답변 받고 챗 GPT 그냥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디서 무엇을 해봤냐고. 아니 그냥 챗 GPT 이렇게 네. 앱이 하나 있더라고 앱이. 네, 네. 앱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름이 챗 GPT던데. 오픈 AI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오픈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픈AI 구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챗이 그게 그거죠 고유명사 챗 GPT. 그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는 저렇게 스펠링을 쓰긴 하는데 뭐 구글 바드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챗 GPT는 오픈 AI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픈AI에 그러니까 챗 GPT 프로그램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 여기 다 그걸 얘기를 해놨어. 네. 구글에서 챗 GPT 3.5를 구글에서 바드라는 것이 그 이후로 생겼지만 구글에서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해놓은 것은 돈 25불을 넣어야 볼 수 있다고. 구글에서.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빙 AI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빙 AI라는 것을 하면은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나온다고. 그거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빙 AI를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라니까.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라고 쳐가가지고 나오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저는 안 한 건가 봐요. 빙은 안 했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는 정치학계, 행정학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해본 사람이 없어. 빙 AI를 엣지에 들어가가지고 빙 AI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70개 하되 이걸 내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인공지능이나 챗 GPT나 요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AI를 얘기를 하면서 챗 GPT를 빙 AI에 들어가서 안 한 사람은 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새로운 AI는 뭐예요? 네? 새로운 AI도 있더라고요. 그 기본이 쉬운 것이 빙 AI로 들어가지고 돈 안 들이고 딱 할 수 있는 것이 그래. 그래서 챗GPT란 무엇인가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다 돼갈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챗GPT는 무엇이냐 하면 쫙 내가 해놨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 이런 얘기를 챗GPT를 모르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말라고 어디 가서 인공지능을 했다는 소리를. 챗GPT는 무엇인가, 챗GPT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챗GPT를 하면은 뭘 하는가, 이걸 1, 2, 3, 4에서부터 쫙 기본적으로 내가 해놨어요. 여기에 내가 여기서 말하고다 하면은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엄청나는 이런 정보도, 정교한 이런 정보도 분석할 수 있다. 챗GPT에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결론도 있고, 챗GPT에 사용을 했을 때 챗GPT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챗GPT가 문제점과 미래 전망, 챗GPT가 무슨 짓을 하는가, 챗GPT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전부 엄청난 이런 것들을 맛만 보여주고, 바드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 안 해봐가지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망신을 줘본다고. 교수가 거짓말을 하면 챗GPT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행정학이고 정치학이고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챗GPT 저 첨단인데, 챗GPT 빙 AI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안 해보고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챗GPT 인공지능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거 탁 해놓은 거야. 한번 들어가 보고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정치, 경제, 사회 7대 부자리. 요건 1930년대 마하트마 간디가 할 때 뭔 얘기를 했나.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땀 흘리지 않는 노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건 지금 우리나라 현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7대 부조리다. 이것을 죄 지는 없는 놈이 비례대표제 다 나와가지고 설치는 나라, 이거 그놈들이 더 똑똑하다고. 조국이 나를 제일 영리한 서울대학교의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조국,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정경심이가 영문과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1등으로 나오는 조국.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을 능력이 없으면 뭐 안 보내지 말지, 훈수에 맞게 보내지. 그걸 가짜로 해가가지고 법법 따라 엄마도 감옥에 있고 딸도 들어가게 생겼고, 자기도 지금 대법원 판결만 남은 놈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서는 이런 놈이. 또 하나 마지막, 유엔에서 앞으로 21세기에 무엇을 가리키고 뭐를 해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있어요. 21세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첫째, 교양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교양은 뭐냐 그러면 신문, 방송이나 세계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해, 수해, 과학, 여러 ICT, 재정 문제 뭐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ICT, 여기 챗GPT 인공지능 시대에 신문 보고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양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이 되어 있는 나라다. 두 번째, 그러면 교양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모도 안 보고 지가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평생 내 힘으로 부모의 덕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에 작년에 61만 5천 명이 졸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9만 명, 비정규직으로 10만 명, 40만 명이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력서를 100개씩 써가지고 하고 있는 2, 3년 걸리는 이런 미스매치 돼 있는 이런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된 거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투표할 곳이 없어. 투표할 곳이. 학생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취업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뽑아다 놔놓고 임시직으로 뽑아놓고는
와가지고 복사나 하라고 이런 개판으로 채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부도. 학생들 해놓고 등록금이니 뭐니 해가가지고 졸업하면은 부모도가 안 보고 지 등록금 해가가지고 4년 졸업하면은 보통 평균 1억 원 빚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취업도 안 돼 있는데 이자가면 이런 개판인 나라. 그래도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케이팝이니 뭐니 늙은 놈이나 젊은 애들이나 막 먹고 살고 놀겠다고 아니 조선일보 이게 방송국에 이 새끼들 도대체 두드려 깨불고 싶어 진짜.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각 방송국마다 노래 트로트에 미쳤어. 또 세 번째 교양을 갖추고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이 80%니까 그래도 잘한다고 쳐. 교양을 가져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기술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잘해서 애들이 취업을 잘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쳐. 그러면 많이 돈을 배우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배운 애들은 못 배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느냐 얘기요. 아니 정치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경실련에서 봤더니 950명 중에서 330명이 헌법자라니 이런 놈의 나라가 국회의원 되겠다고는 이런 놈 너브리스 오브리제는 고사하고 헌법자를 없애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교수들이 채찍빛도 모르면서 인공지능 회사들 애들 볼 때 취업하라고 뭐다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맞는 얘기냐. 진짜로 너무 슬퍼. 내가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정부까지 사는데 지금 진짜 가고 싶어. 이 나라 살고 싶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네, 시간을 또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네, 그냥 또 챗GPT 안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교수님 말씀드리면요. 그 구글에서도 바드로 해가지고 이제 회비 안 내고 그냥 바드로 하면은 회비 안 내게 해놨어.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해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1,200억을 돈 들여가가지고 해서 했는데 구글에서 네. 이 새끼는 돈만 벌라고 막 처음에 했다가 그거 안 하니까 그래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게 돼버려. 구글을 네. 능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구글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주가가.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공꽃이 없어. 공꽃이 세상은. 노력하는 것만큼 대응 받고 또 사람이 이 내 학회가 정치학회, 행정학회, 오늘 재정학회도 나 실컷 욕하고 왔는데 재정학회 누구가 하는 것이 이 세금이 지금 작년에 58억이 안 들어왔어요. 적자 예산보다 안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문재인 지금 이재명이 25만 원 싸기 딱 주면 13억 들어간다. 13억 25만 원 주면은 그거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하냐 이런 경제를 모르는 놈들이 정치하가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좀 우리 교수님의 네. 귀한 발표 들어서 교수님 덕분에 저도 이제 아주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대고 AI 시대인데 AI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자문대답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참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 한계인데 교수님의 이제 글에 또 말씀에 이제 결론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 어쨌든 휴머니티나 또는 그것이 정책 분석 평가가 됐든 또는 어떤 기술이 됐든 이 세계가 정말 AI 시대에는 좀 수렴돼서 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엄정하게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챗GPT를 이용하자는 말씀이 주이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뒤에 말씀에서는 생략하셨지만 챗GPT나 AI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 AI 리터러시 교육이
좀 중요하고 그거를 좀 정책조사 평가학회든 또는 정부든 같이 좀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해줘야죠. 챗GPT가 작년 12월 달에 딱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챗GPT 아까 저기서도 본문에서 챗GPT가 엉터리다 뭐한다 거짓말이다 막 그냥 나온다고 그러는데 챗GPT에 올라 있는 정보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를 했냐 구글 탐색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정보만 작년 11월까지 올라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물으면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얼마냐 그러면 그 당시 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래가 그 악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우리나라는 검색 단위라고 해야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검색 단위라고 보죠. 그 프롬프트가 작년 12월 달에 얼마였냐면 1960만 개였어요. 작년 12월 달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작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빙이 나오는 것이 1월 달에 나왔거든. 1, 2월 달에. 1, 2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논문을 쓰면은 동영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가지고 논문 각 학교에서 하면은 구글에서 올리는 것들은 거론이 되는데 구글에 올리지 않는 것들은 전혀 올라가지를 않아요. 강철승 교수가 누구냐? 강철승 교수 거기다 구글에다 그 빙에다가 물어봐. 내가 처음에 강철승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강철승이라는 사람이 MBC에 PD도 있고 뭐 제주도에 뭐 지방자치제 하는 놈도 있고 한 서너시 나와. 그러고 말어.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 중앙대학교 교수인 강철승으로서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인 강철승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구글에 이런 데 발표했던 거 뭐 됐던 거 올랐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프롬프트가 작년 11월 달에 얼마였냐? 1960만 개였는데 작년 금년 그러니까 그 이제 2021년에 2년에 그랬는데 2023년 3월 달에 프롬프트가 얼마였냐? 1960만 개에서 그것이 5천만 개로. 그러니까 2022년 11월 달에 1950만 개였는데 그거 5천만 개로 그 다음 한 4개월 후에 5천만 개로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60% 됐던 것이 70%라는. 지금은 얼마냐? 1억이 넘어본 거예요. 1억이. 넘어 있으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험이 다 나와보면 물어보면 그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라 거기서 나왔구나. 우리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뭐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온 것들은 단 미국에는 구글이나 뭐나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가까워서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돼 있는데 구글에 올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1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5억 막 10억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99.9%까지 정확도가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도가. 정보가 많아가지고 많은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딱 하면 그 아주 기교하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정교하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정책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책학만 들여다보고 그럴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것을 구글에 물어보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지 어디 가서 배울 거냐. 빙 AI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 통계니까 거기 여러 가지 기묘한 이런 막 분석이 요새 내가 회계학을 사람인데 증권시장에 주식 실현을 하는데 다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24시간 전 세계에 관한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하지 통계를 요새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3월달에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회계감사에 우리는 이
공부한 사람들이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가설 검증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샘플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재고조사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전수조사할 때 실행하고 실제하고 이 샘플하고 그 차이가 100배 차이나 난다고. 우리 지금 여론조사 하죠? 여론조사 엉터리 왜 랜덤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랜덤을 이재명이 필요로 하는 뭐 전남이나 호남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여기 서울이나 어디 부산이나 있는 데도 조사를 해가지고 해놓고 그 통계한 그거 만드는 사람이 무슨 뭐 여론조사 하는 거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놈 마음대로 그것은 그놈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엉터리 샘플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어디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보처럼 그들은 믿는 정치학자나 정책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통계를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장하성이 아니 통계국에 있는 것을 위조해가지고 김현미 부동산 해가 아니 그런 놈은 알아. 그거 통계가 믿을 수 있냐고 그게. 교수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정책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저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남은 것 얻어가가지고 그것까지 기동량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까 정책 능력 평가 원장이나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안 돼.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 분석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또 발표 중에 이제 정책 분석 평가가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 되게 중요하게 주신 것 같고요. 또 오늘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발표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도 전달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책을 담당하고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한다고. 아, 네. 국회의원이나 여기 같은 부서에 정책 부서에 그놈들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짓거리는 거 그놈들은 누구는 누구대로 짓거리를 한 거래야. 통계청장님 오셨어요. 통계청장 엉터리 통계청장. 그 교수님 죄송한데 가시기 전에 이거 컨퍼런스 레터는 꼭 좀 예, 작성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줄만 쓰셔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통계청장 내가 통계청장 내가 딱 아침에 왔으면 통계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잘해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이거 꼭 작성해서 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